안녕하세요, 그세기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언박싱했던 WF-1000X Mark3 일주일 실사용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? 출퇴근길, 일반 도로, 지하철, 기차, 버스, 비행기, 음식점, 카페, 직장, 심지어 층간소음이 있는 집까지 요즘 조용한 곳 찾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진짜 조용한 곳만을 원하는 걸까요? 아니면 조용하면서도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는 걸까요? 부자라면 WF-1000X Mark3가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일주일간 1000X Mark3를 사용하며 저는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. 네, 저는 세상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. 바로 이 기술 덕분이죠. Noise cancelling. 문과인 제가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대해 알아들은 설명이라곤 첫째, 바깥 소리를 분석한다. 둘째, 바깥 소리와 반대되는 팔을 생성 후 재생한다. 셋째, 바깥 소리가 상쇄된다. 노이즈 캔슬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어 플러그를 낀 상태? 조금 과장하자면 마치 우리가 우주 같은 진공 속에 있고 외부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거기에 만약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와 나만 있는 듯한 느낌?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를 보는 이가 나뿐인 느낌? 물론 모든 소리를 다 캐치하고 상쇄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지하철, 기차, 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 어디든 준수한 수준으로 듣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. 기술력을 집어넣을 건덕지가 적은 이어폰이 이 정도라면 헤드폰은 어떨지 궁금해서 근처 애플 매장에 가보니 이럴 수가. WH-1000X Mark3의 노이즈 캔슬링은 거의 완벽했습니다. 사실 이 점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 제품은 무선입니다. 무선의 장점은 핸즈프리, 즉 몸이 자유롭다는 것이죠. 선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일에도 집중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사실 이전에 무선 제품을 써본 경험이 있었는데요. 하지만 몇 달 전 제 무선 이어폰은 한쪽 귀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. 고치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 가난한 저는 아이폰 번들 이어폰으로 돌아왔습니다. 근데 출퇴근길 지하철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 선은 재앙입니다. 저는 곧 음악 듣기, 넷플릭스 시청을 포기하게 됐죠. 그냥 무념무상으로 출퇴근길을 보내는 때가 많아졌어요. 이어폰을 굳이 챙기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WF-1000X Mark3를 다시 사용하게 됐을 땐 어딜 가든 이어폰은 다시 필수품이 됐고 저는 그제서야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. 페어링 속도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. 에어팟의 장점이 놀라운 페어링 속도죠. 근데 그에 못지않습니다. 위에 이어폰을 꽂기만 하면 블루투스 연결됨이라는 말이 울립니다. 또 양쪽 페어링 안정도는 지난 마크1과 비교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. 또 한쪽을 빼면 정지가 되고 다시 꽂으면 재생이 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어폰에 있는 동그란 부분 터치를 통해 소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. 기본 설정대로 둔다면 왼쪽은 주변 소리 제어, 오른쪽은 재생 정지입니다. 음질은 밸런스가 잘 잡힌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기존에 쓰던 BTX는 저음이 강해서 중음과 고음이 부족한 느낌이었고 아이폰 번들 이어폰은 저음이 부족했죠. 그런데 WF-1000X Mark3는 딱히 뭐가 강하고 약하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모두 들릴 만큼 들리니까요. 또 앱을 통해 EQ를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본인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도 가능하고요. 또 WF-1000X Mark3는 앞치구먼의 손실 음역을 분석하고 복원하는, 즉 음악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다시 부여하는 DSEE-HX 기능을 탑재했는데요. 쉽게 말하면 업스케일링 기술입니다. 이 기능을 켜면 조금 더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다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. 그럼 자연스럽게 배터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배터리는 기본 6시간 사용 가능하며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면 18시간, 총 2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. 6시간, 24시간 다 좋지만 사실 저는 이어폰을 6시간씩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일주일 사용하는 동안 앞서 언급한 DSEE-HX 기능을 쭉 사용했고 케이스 완충은 2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. 물론 완전히 다 써본 적도 없습니다. 그만큼 배터리 용량은 저에게 여유로웠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니가 이번 WF-1000X Mark3 광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청력 건강. 요즘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.
청소년의 17%가 소음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에 젊은 난청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. 특히 젊은 나이부터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요. 청력은 나이가 들거나 강한 소리에 노출될 때 자연스럽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 심각한 점은 한번 망가진 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귀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. 외부 소리를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 볼륨을 작게 맞추고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전체 볼륨의 반 이상을 사용해본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. ASMR 영상이 아니고선 전체 볼륨의 40% 정도만 돼도 충분했거든요. 즉, 큰 소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귀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이폰 번들 이어폰의 경우 출퇴근길 소리를 80% 정도까지 올려서 듣기도 했습니다. 진짜 귀 건강 걱정돼서 최대로는 올리지 못하고 그냥 안 듣거나 소리 끄고 자막만 보는 경우도 대다수였습니다. 그럼 이제 단점을 말해볼까요?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한 단점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단점은 사실 헤드폰 커넥트 앱 조작을 통해 극복 가능합니다. 먼저 적응형 사운드 제어를 사용하면 저의 상태를 감지하고 이에 맞춰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조정해줍니다. 다만 제 상태를 인식하는 게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저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주변 소리 제어 기능인데요.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직접 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도 결국 사고의 예방은 사용자의 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어폰을 꽂고 길에서 음악을 듣거나 화면을 보고 걷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니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 이어팁을 굉장히 많이 줘서 사용자의 기호나 사이즈에 맞게 사용하도록 돕고 있는데요.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이어팁을 귀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어폰 자체의 크기가 제 귀보다 조금 커서 사용 시 귀 안쪽 부분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.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조금 우픈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가끔 웃긴 영상을 보거나 걸어가며 들을 때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귀 주변이 움직여 외부 소리가 들립니다. 근데 이것까지 커버하려면 이어폰이 얼마나 더 진화해야 할까요? 파이팅 소니! 노이즈 캔슬링이 가져다주는 몰입의 즐거움과 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제품은 꼭 추천드리고 권하고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WF-1000X 마크3 일주일 실사용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첫 리뷰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댓글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그 세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